오늘 민우쌤 갑자기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입고 와버리면 오늘 무슨 뉴스데스크 앵커인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9시 뉴스 나한테 해야 얘기를 될 해줬으면 나도 좀 이렇게 이렇게 스톱했는데 나 지금 갑자기 막 일하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혼자 이렇게 멋있게 나면 어떡해요? 몰랐네요. 완전 뉴스 앵커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빠져주면 완전히 그 9시 뉴스를 할 것 같은데. 라이언 뉴스. 라이언 뉴스 우리 한번 해볼까 이것도? 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민우쌤입니다. 오늘 최근에 보딩스쿨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특히 그로튼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이메일 하나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 랭킹을 어떻게 보면 선정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niche.com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로튼이 보딩스쿨 넘버 1 랭킹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을 갖다 하는 이메일을 갖다 받고 좀 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보딩 랭킹 선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그로튼 보딩스쿨이 어떻게 해서 미국 보딩스쿨 랭킹에서 1위가 되었는가? 이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민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번에 땡스기빙 때 그렇고 미국에서 저희 학생들이 그 인터뷰 들고 막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어떻게 화두가 됐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탑 보딩의 랭크가 그로튼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선생님도 이번에 저희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막 전통 강호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엑스터나 뭐 이런 엔더버, 데들. 조트, 그다음에 근데 엑셀. 갑자기 그로튼?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도 약간 여기가 그렇게 좋은 학교였어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느낌이긴 하죠. 네, 그로튼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은 저의 그 그로튼 사랑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로튼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튼 정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그로튼이 그 어쨌든 랭킹을 1위 했다 이 내용은 별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님들이 얘기하셨을 때 niche.com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기존에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제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그 4년마다 보딩스쿨의 랭킹을 변했던 그 컨텐츠를 분석해서 저만의 개인적인 보딩 랭킹을 갖다 매겼던 컨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학생들을 위한 랭킹이라기보다는 인터내셔널 스쿨, 제가 여태까지 국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샤인할 수 있는 학교들 위주로 제가 보딩 랭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많은 코멘트를 달렸었거든요. 실제로 보딩 랭킹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왔었을 때 가장 그 선정 기준의 가장 큰 그거였던 거는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서 샤인하고 한국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냈던 학교들 위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인 랭킹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로튼이 1위를 하는데 niche.com에서 딱 하자마자 부모님들이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미국 명문 보딩스쿨 랭킹을 갖다가 매기는 곳들이 예전에는 3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niche.com이고 프랩스쿨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하는 뭐 여러 군데서 보딩 랭킹을 갖다 매기는 곳도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 보딩스쿨 위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niche.com이 없었을 때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보딩스쿨 리뷰를 갖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랭킹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랭킹을 보딩스쿨이 학교를 선정을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랭킹을 갖다가 그 측정하는 그 기관들이 너무 약간 주관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이 이 niche.com을 갖다가 잘 신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그로튼에서 9월 28일 날 학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인쿼리 폼을 제출하고 보딩스쿨에 이렇게 그로튼에 관심 있는 걸 하는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를 보내거든요. 근데 9월 18일 거기에 냈었을 때 그로튼 자체에서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그로튼 학교 내에서 우리가 niche.com에서 1위가 됐습니다 라고 인트로에 대한 이메일을 하나 보내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왔었을 때 제가 컨텐츠 랭킹을 만들었을 때 초트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엑시터가 약간 좀 다운턴 약간 좀 순간적으로 내려가고 엔더버 이런 어떻게 보면 보딩스쿨 랭킹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었는데 갑자기 3, 4위를 하던 그로튼이 갑자기 1위로 딱 하치키스를 그걸 능가하고 보딩스쿨에서 그로튼이 1위를 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딩스쿨 랭킹에서 어떻게 그로튼이 1위를 했지?
이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얘기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엑스터나 엔도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럴 것이 이 니시닷컴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나 어떻게 보면 유학원 다양한 곳들 중에서 이 니시닷컴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와가지고. 그런데 저는 뭐 어떤 곳의 정보를 신용하거나 신용하지 않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약간 좀 객관적인 것을 좀 데이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니시닷컴에서 그로튼이 1위가 됐던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보딩 랭킹 사이트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신용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걸 트러스트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신용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사실 웹사이트마다 좀 가중치 두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객관적인 지표도 있는데 좀 주관적인 지표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뭐 US 뉴스 같이 정말 그럼요. 다 인정하는 그런 컬리지 랭킹도 사실 주관적인 지표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peer assessment 이런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US 뉴스 랭킹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갖다 그 하는 거기서 이 패컬티 멤버랑 걸 정보를 갖다 적는 거 있는데 그 정보를 갖다가 내부 고발자가 왔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걸 갖다 잘못 제출했다 해서 콜롬비아 갑자기 1위에서부터 그 아이비리그에서 추락했던 그런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랭킹 사이트에서 어떤 학교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니시닷컴이 너무 랭킹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니시닷컴이 그러면은 보딩스쿨을 갖다가 랭킹을 갖다가 매기는 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 기준을 냈을까? 이거는 분명히 좀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신용할 만한 거냐, 신용할 만하지 않을 정보냐 이런 걸 떠나서 왜냐면 니시닷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딩스쿨 랭킹에서 미국에서 뉴스 얘기할 때도 니시닷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되게 많이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니시닷컴을 갖다가 상당히 폄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니시닷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솔직히 말해서 보딩스쿨 랭킹의 정보를 막 업투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한번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부모님께 찾아보시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미국 대학교 랭킹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보딩스쿨 랭킹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니시닷컴이 그나마 좀 신용할 만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로튼이 왜 1위를 해서 그로튼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니시닷컴에서 보딩스쿨 탑 티어 1에서 넘버 1을 차지했다 이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니시닷컴이 보딩스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민우쌤한테 좀 숙제를 냈는데 와가지고 니시닷컴이 그렇게 신용하지 못할 그런 선정 기준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웹 홈페이지인가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막 단정 드리긴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웹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니시 또한 그 많은 웹사이트들 중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하나고 니시가 되게 투명해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 니시닷컴이 보딩스쿨 랭킹을 매기는 기준선 중에서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믿을만한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쵸. 아니지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니시닷컴이 그로튼이 1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니시닷컴이 보딩스쿨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을 때. 자, 그럼 니시닷컴이 보딩스쿨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첫 번째 기준은 탑 컬리지 스코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니시 자체 컬리지 랭킹을 사용을 해서 그 보딩 스쿨들의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거나 실제로 진학을 한 그 대학교들을 전부 다 더해서 평균치를 내는 스코어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매트리큘레이션에서 칼리지 억셉턴스 레이시라고 하면 최근에 보딩스쿨을 졸업하고 보딩스쿨 학생들 중에서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를 갔던 결과가 좋았던 리스트의 통계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좀 신용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을 아마 가중치를 제일 높게 주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맞아요. 딱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니시 컬리지 랭킹
니들 거 쓴 거 아니냐라고 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니시가 이렇게 투명하게 기준치를 공개를 하고 보시면은 납득할 만한 학교들이 컬리지 랭킹에도 다 포진을 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좋은 학교로 진학을 했는지 그리고 가중치가 무려 32%예요. 그래서 기준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요 덕목이라 근데 정말 맞는 말이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탑 보딩이라는 어떻게 보면 탑 보딩은 무엇인가를 갖다 디파인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거 같아요. 얼마나 많은 튜이션을 내고 진짜 보딩 스쿨을 보냈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그쵸. 평가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좋은 대학교의 결과만큼 정확한 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칼리지 매트리큘레이션에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좋은 대학교를 갔는지에 대한 그거는 그 학교의 명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니시닷컴에서 이 칼리지 프로파일을 갖다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신용할 만한 어떻게 보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딩 스쿨을 얘기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를 얘기를 할때 그쵸. 서울대 진학률 스카이 진학률이 그쵸. 제일 높은 학교가 가장 스트롱한 학교가 아닐까요?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학교 선정하는 기준에서 저희가 니시닷컴을 신용할 만하다, 신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신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을 때. 자, 그럼 두 번째 니시닷컴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네, 두 번째 기준치 같은 경우에는 college enrollment입니다. 이 부분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보딩 스쿨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 퍼센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탑티어 보딩 스쿨들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다 대학교를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칼리지 프랩인가 아닌가를 선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티어 1 보딩 스쿨은 대부분 다 칼리지 프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족함은 정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는 선정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student teacher ratio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생 대 선생님 비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선생님당 학생을 갖다가 핸들링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도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1대 몇, 그래서 그쵸. 교수님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close relationship 이걸 갖다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합대학 중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형 강의가 베니피시도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 대 교수진의 비율은 이 학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이건 약간 저는 이거 기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선정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라는 기관에서 갖고 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또 그 학교들마다 셀프 리포팅을 다 하잖아요. 기관들에.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오는 거라 이 부분은 좀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어카운트를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신용할 만한 정보는 맞는 거거든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준치 같은 경우에는 Culture and Diversity Grade입니다. 요게 솔직히 지금 이게 몇 프로죠? 15%예요. 요게 아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화라는 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니시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그 소스들을 다른 것들은 명확하게 밝히는 데 반해 요거는 이제 그냥 multiple source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종 비율 같은 것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탑 컬리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었잖아요. 확실히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거는 확인할 수 있죠. 왜? 주관적인 지표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US 뉴스 랭킹 같은 경우는 퍼스트 제너레이션도 있고 펠 그랜트도 있고 네네. 장학금의 기준이 되게 디테일하고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주관적인 이슈가 되는 컬처나 이런 파트를 객관적인 도표로 약간 US 랭킹 같은 경우 좀 더 시스템화되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보딩 스쿨이다 보니까 다이버시티도 어느 정도 그게 있고 그다음에 칼리지가 아니다 보니까 컬처에 관련된 판단하는 것도 약간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약간 요 정보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약간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성을 무조건 볼 수 있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하거든요. 이건 좀 너무 이거 주관적으로 학교를 갖다 랭킹을 매길 수도 있겠다. 15%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랭킹 자체가 퍼센트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만약 5%만 왔다 갔다 해도 랭킹이 그렇죠. 바뀌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티어 1 보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막 갑자기 이 보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0%를 까거나 10%를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이라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은 분들하고 또 약간 좀 동의하는 파트가 이거는 약간 좀 신용하기가 약간 조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학교가 학부모랑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niche.com의 랭킹에다가 적어라. 맞아. 그러면 사실 데이터가 더 많은 학교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niche.com 자체에서 또 보정을 해요. 맞아, 사실 맞아, 로 맞아. 데이터로 뭐 분석 자료를 내는 데는 없잖아요. 요즘 음. 세상에서.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러한 걸 단체적으로 로열티를 하면서 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되게 끈끈한 그쵸. 로열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막 아주 완벽하게 주관적이어서 뭐 아예 신용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객관적인 지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관적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준치는 Parent Student Survey on Overall Experience입니다. 이것도 진짜 말이 많을 그 이슈일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학교를 갖다 미국의 전 주를 돌아다니면서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유명한 학생들을 리크루트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막 시카고에도 있고 미국에서 있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생들이 시민권자라고 하면 이런 탑티어 1 보딩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막 시카고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달라웨어 이런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학생들을 갖다가 좀 많이 모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 보딩스쿨 리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긴 한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많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가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원 외고 무슨 외고 무슨 좋은 학교 이런 학교들을 딱 봤었을 때 그거의 리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리뷰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만약 예를 들면 쿠팡이츠에서 뭐 먹는데 리뷰가 7,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객관성을 잘 가지고 있고 신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안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보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전체 한 학년에 한 4, 5명이라고 하면 한 20명, 30명 언더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파퓰레이션이 1000명 안에서 500명 안에서 20명의 파퓰레이션이 객관성을 갖다 미국 학생들에 대한 리뷰 있지 우리나라 그쵸. 학생들에 대한 리뷰랑은 좀 많이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개인적인 랭킹을 냈었을 때도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갔었을 때 샤인할 수 있는 보딩스쿨을 갖다가 랭킹을 좀 더 우선순위를 줬던 거고 요 니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코케이전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다양한 다이버시티 흑인 모두 다 합쳐서 랭킹을 매긴 거기 때문에 요 파트를 보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약간 좀 디퍼런트 오피니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가 셀프-리포트 그 니시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셀프-리포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비중이 커케이션들이 제일 높잖아요. 탑티어 보딩 스쿨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험과 관련된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문화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많은 미국인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 경험을 주는 학교라고 할지언정 한국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이런 것도 이 overall experience 맞아요, 되게 맞아요, 크잖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그 나이 때 보딩 애들은 먹는 게 스포츠도 중요하니까. 마찬가지고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익스피리언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찌됐든 니쉬에서 한 15%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아주 객관적인 지표들은 조금 더 훨씬 높았고 20%뭐 30%대였고 좀 덜 객관적이고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은 15% 언저리로 다 세팅을 해놓은 게 니시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 랭킹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니시 걸 갖다가 신용을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이걸 30%로 갖다 올렸어요. 아, 그럼요. 이거 막 50%로 맞아요, 만들어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유저들 얘기한 맞아요. 것만 들을래 라고 해도 맞아요.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15%로 음. 사실 마지막 3개가 음. 다 15%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니시가 최대한 그런 비판을 좀 수용을 하면서 더 나은 지표를 그리고 이게 매년 똑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니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고 근데 그거는 뭐 US 뉴스 같은 그런 웹사이트들도 다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진짜 맞는 말이 이렇게 매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신용할 만한 그럼요. 거거든요. 왜냐면 보딩스쿨 리뷰도 그렇고 기존에 다른 어떻게 보면 거는 한 4년 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계속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니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매년 이 일을 갖다가 피드백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 자체로만으로도 어쨌든 보딩 스쿨이나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 스쿨에서 이 학교에 대한 랭킹을 갖다가 매년 매긴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은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는 그 리스트들도 이번에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든 입장에서도 니시가 그래도 꽤 공신력이 있는 웹사이트라고 인정을 하니까 쓰는 맞아요. 거지. 그렇튼 같은 학교가 뭐 말도 네. 안 되는 무슨 뭐 플로리다 보딩 맞아요.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딩스쿨에서 그로튼을 얘기할 때 그로튼 학교 안에서 모든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뉴스레터로 우리 학교가 니시닷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학교도 어느 정도 이 학교의 이 니시닷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UCLA도 그렇고 모든 대학교들도 갑자기 US 뉴스 랭킹에서 1위 하면 그거 계속해서 올려먹잖아요. 맞아요. 와가지고. 그런데 다른 학교들 뭐 엑시터 앤더버 같은 경우는 항상 1, 2위만 다니고 있었던 거고 얼마 전에 초트가 작년에 한번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리고 하치키스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그로튼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로튼은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번이 처음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번에 그로튼의 칼리지 결과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튼이 1위를 한 거는 저는 솔직히 그로튼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학교긴 하거든요. 왔었을 때 한국 학생들이 좀 샤인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신용할 만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니시의 이 랭킹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이고 우리나라 학생한테는 맞지 않는 랭킹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께도 많이 좀 쉐어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막 니시닷컴의 그 랭킹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진짜로 니시닷컴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보딩스쿨 랭킹이 변화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니시닷컴에서 선정한 탑 20 보딩 스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갖다 티어 1 보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딩 스쿨의 랭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저희가 한 번씩 알아보고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학교별로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특징들을 갖다 좀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를 계속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볼 텐데요. 그리고 뭐 이 학교별로 뭐 그냥 에세이 관련된 컨텐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라이온 아카데미에 보면은 에세이 가이드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교 랭킹 그로튼에서 이메일로 우리 학교가 드디어 니시에서 1위를 했다라고 했었던 그로튼 학교.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명예 1위를 차지한 두둑. 그로튼. 그러니까요. 뭔가 드럼롤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효과 넣어줄게요. 나 옛날에 넣었었어. 그로튼이 니쉬에서 1위를 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leadership development, 두 번째는 small classes, 세 번째는 family-like culture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민쌤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튼의 특징 3개 하이라이트된 그 포인트가 다 정확하게 짚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리더십 데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학교 안에서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클럽과 그런 데 안에서 학생 스스로 정말 한 명씩은 리더십 롤을 갖고 올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로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컬리지 매트리큘레이션이랑 완전히 directly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30%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small class size 말씀드린 건데 이건 student ratio라고 맞아요, 직관되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고 아까 15% 정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family-like culture 맞아요.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닉 커뮤니티는 그 돈 페어런츠부터 시작해서 그로튼은 그 돈부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쳤을 때 그로튼이 종합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오늘 뉴스 앵커처럼 하시는데? 네, 다음 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랭킹 뉴스에도 소개시켜 주세요. 네, 2위를 차지한 학교는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한 엔도버입니다. 제왕이 귀환을 했군요. 원래는 작년에 이렇게 초트가 먼저 올라가면서 엔도버 엑시터에서 엑시터가 좀 치고 네. 왔다가 엔도버가 약간 좀 밀리는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팅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인터뷰 투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진쌤이 오늘 제트랙을 해서 되게 편해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오늘 디어필드 아카데미 그 스튜던트 인터뷰를 하고 지금 세인트폴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됐고요. 디어필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의 인터뷰가 끝나고 다른 학교들은 지금 대부분 부모님만 들어갔는데 디어필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서 무슨 인터뷰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패션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어필드에 오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분하고 같이 그 인터뷰에 그 어드미션 오피서랑 같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